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화요일은 또 최신 ETF 동향과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날입니다. 오늘은 키움 투자 자산운용의 정성인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ETF 시장도 참 뜨겁네요. 요새 날씨도 뜨거운데. 네, 그렇습니다. 아니, 벌써 순자산 규모가 150조를 넘어섰다고요? 계속 돈이 몰리나 봅니다. 아니, 올 초만 하더라도 100조 100조 아니었어요? 넘었다고 네. 우리가 그랬었죠. 예. 이제 작년 말은 정확히 120조로 끝났고요. 작년 말에 아. 120조, 네, 이제 뭐 130조 이런 소리 들었던 겁니다. 예, 더 가파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작년 6월에 100조 돌파를 했었어요. 작년 6월에 100조. 1년 전이네요. 예, 불과 1년 전에 뭐 100조 돌파하면서 네. 거래소에서 이제 100조 원 돌파 기념식도 하고 예. 뭐 각 운용사 대표님들도 참석을 하시고 그렇게 예. 이제 행사를 했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지금 50% 가까이 성장을 그러네요. 하면서 전일자 기준 152조 원까지 지금 성장을 한 상황이거든요. 오. 이제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른데요. 성장세가 왜 가파른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만 좀 요약을 드려보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ETF라는 상품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공모 펀드를 통해서 많이 투자를 하셨었는데 ETF 같은 경우에는 펀드를 지금 시장에 상장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시점에 매매를 하실 수 있다는 가장 큰 그러니까. 장점이 있죠. 예.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ETF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매일매일 운용사들이 이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분들께 좀 장점으로 어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상품만 하더라도 지금 국내 시장에 상장된 ETF가 한 870개가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맞다.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누가 1000호를 달성할 수 있느냐를 놓고 지금 굉장히 지금 네, 뜨거운 그래요? 관심인데요. 예. 그만큼 이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다 보니까 예. 투자자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나 영역, 국가에 대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국내에 최근 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최근 2년간의 가장 가파른 상승세는 채권형에서 나왔어요. 예. 자금 유입 네, 측면에서 네.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채권형 ETF가 ETF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최근에는 약 50%까지 올라가 절반까지 있는 왔어요?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이? 네, 채권형 ETF가 그만큼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에 따라서 국내에서 이제 가장 사이즈가 큰 ETF도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코덱스 200이라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 지수형 ETF였는데 지금은 이제 코덱스 CD 금리 합성 ETF가 지금 9조 원을 넘어가는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ETF로 등극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에는 이런 장기 채권 또 단기 채권형 이런 것들까지 지금 자금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ETF 시장이 더 큰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키움이 채권 연가라고요? 네, 저희 키움 투자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하우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ETF에서도 채권형 비중이 50%를 좀 차지할 와. 만큼 좀 굉장히 큰 하우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수익률 말씀해 주시면. 일단 뭐 장기채 대표는 국고채 10년입니다. 네네. 지금 금리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네. 올해 뭐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어. 장기채뿐만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단기채들이 기본적으로 높은 기준금리를 반영해서 네. 소위 이제 채권의 수익률이라고 말하는 YTM 수익률을 네. 얘기하는데 YTM이 지금 3% 후반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자금이 굉장히 크게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히어로즈 머니마켓 ETF라는 상품이 이제 2월에 상장을 했는데 지금 자금 규모가 거의 5천억 가까이 지금 와. 모였거든요. 그만큼 빠른 속도의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고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매번 느끼지만 이름 하나는 잘 지었어요. 키움. 네, 키움 네. 계속 키우잖아요. 계속 성장하는 느낌.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는 느낌. 굉장히 네.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뭐 썩죽임 정권 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죠? 무슨 증권이요? 썩죽임. 썩을 그게 뭐예요? 그 최근에 보면은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 조금 분위기가 뭐 한 이틀, 3일 전부터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ETF 시장 수익률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쏠림 현상은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 일주 수익률 상위 ETF를 들고 나왔는데요. 예. 보시면은 예. 일단 올해 증시 흐름과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관련,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들어가 있는 반도체 관련 ETF들이 수익률이 좋았고요.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은 이제 수익률 2위에 올라와 있는 아리랑, K방산 FN, 그리고 이제 하나로 글로벌 반도체, 탑10 셀렉티브. 그 밑에 이제 하나로 FN 조선해운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공업이나 방산 쪽, 또 수출과
환율 부분에 대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한 수익률이 조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적으로는 지금 봤을 때 대부분 반도체 관련 ETF들이 예, 그러네요. 좀 상위에 올라와 있는 네.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엔비디아 주가가 막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네. 그 시총 1위 됐다는 게 딱 하루였죠. 딱 하루였습니다. 딱 일일 하루- 천하라고 일일 사람들이 천- 표현을 하고 일일 있습니다. 천하라고. 네. 오죽하면 뭐 승자의 저주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뭐 장중 출렁거림이 있어서 목요일 날 고점 대비는 한 7, 8%였지만 전일 대비는 3%대. 그리고 금요일도 3%대. 어제는 이제 거의 뭐 7% 가까운. 네. 이렇게 돼 버렸는데 지금 이게 ETF 때문이라는 얘기는 또 뭐죠, 이게? 이제 기사에서 야후 예. 파이낸스에서 이제 발표를 한 부분인데 예. 정확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미국에 이제 대형 테크 ETF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XLK라는 ETF가 이제 가장 큰 ETF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ETF 같은 경우에 자산 규모가 110조 원. 우리 돈 110조 원 정도 규모. ETF 하나가. 네, 하나가. 그 때문에 저희 거의 우리나라 ETF 전체 시장과 맞먹는 하나의 굉장히 큰 예, 상품인데요. 예. 이 상품 같은 경우에 이제 테크놀로지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ETF이거든요. 그래서 스파이더에서 출시한 테크놀로지 주식을 약 67개 정도를 담고 있는 ETF인데 예.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ETF 안에 대형 테크주들이 이제 시가총액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예.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분기에 리밸런싱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형 ETF예요. 그래서 지수가 정하는 룰에 따라서 종목과 비중을 그대로 편입하는 이런 ETF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엔비디아가 MS와 애플과 함께 예. 시가총액 1위를 놓고 나름 치열하게 굉장히 지금 그랬죠.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예, 싸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격차가 크진 않거든요. 예. 지금 3위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 펀드의 비중을 지난주에 살펴봤더니 일단은 MS와 애플이 22%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폭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엔비디아 비중이었는데 엔비디아 예. 비중 자체가 지금 약 5.95%, 6% 수준에 머무르다 보니까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테크주에서 엔비디아 시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엔비디아의 하락을 촉발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락을 촉발한 요인은 아니고요. 글쎄, 그거 예, 어떻게 하락을 촉발한 이상한데, 요인은 기사가. 아니고, 네, 이제 떨어질 때 하락 방어를 좀 못했다. 여기 한 부분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비중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왜 지금 비중이 이렇게 돼 있냐면 지난 리밸런싱 할 때 보면은 이 지수 방법론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냐면 시가총액 비중 5%를 초과하는 종목들의 합이 네. 5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지수 방법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1위와 2위는 시가총액 비중에 맞춰서 20% 정도 들어가 있는데 3위가 이제 이 둘 더한 비중에 50%를 넘을 수 없다 보니까 약 5% 정도만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그 3월부터 6월 사이에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약 20%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발표를 했었고 때마침 6월에 리밸런싱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예, 그래서 예. 지난주 후반에 리밸런싱을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지금은 지난주 금요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MS와 엔비디아가 약 20%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요. 애플이 조금 굴욕인데요. 약 5%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함의할 수 있는 내용은 그런 건 것 같아요. 일단 분기별로 리밸런싱을 하고 예. 110조에 달하는 굉장히 큰 ETF이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애플 같은 경우에 약 14%를 팔았거든요. 네. 그러면 산수적으로만 봐도 한 16조 원 정도의 매도세가 나온 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9월 둘째 주에도 지금 이 ETF의 리밸런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때까지의 주가의 향방이 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애플의 이런 비중 변화를 좀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또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네. 반도체 뭐 지금 개별 종목도 그렇습니다만 반도체 ETF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최근에 좀 그동안 많이 오른 만큼 또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네, 사실 저희가 잘 기억을 떠올려 보면 1월 방송쯤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끝물인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이거 엔비디아 많이 올랐다는 얘기 지난해도 했었어요. 지난해에도 네. 했었고요. 지금 2년간 10배 올랐고. 뭐. 제가 그렇게 여쭸던가요? 죄송하지만 제 방송은 아니었고 다른 분 방송에서 제가 봤었는데. 아, 그랬어요. 사실 이게 네. 어느 방송을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동일한 질문들을 다 주시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엔비디아의 투자 전략은, 그러니까 반도체 쪽의 투자 전략은 지금 AI 산업과 결부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반도체 빅사이클 자체가 이제 AI발이기 때문에 AI의 사이클을 좀 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투자의 구루들이나 이제 글로벌 CEO들이 말을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AI 같은 경우에 사이클이 아직 지금 초입에 와 있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야구 경기로 비유를 하자면 뭐 1회, 2회 이 정도에 와 있다라고 비유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뭐 AI발 반도체 수요가 끝났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요. 이제 AI 산업이 그러면 산업이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해봤을 때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드웨어 쪽이 먼저 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쪽이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주력 기업이다 보니까 엔비디아를 또 얼마나 담고 있느냐가 ETF의 수익률을 지금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ETF는 어떤 거지라는 궁금한 점이 좀 있으실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이제 그걸 또 일일이 다 찾아보시려면 너무 번거로우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또 자료를 준비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연초 대비 수익률과 함께 저희가 엔비디아 편입 비중을 좀 담아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반도체들이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 엔비디아의 비중이 가장 높은 상품은 저희 키움 투자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세프 글로벌 AI 반도체가 공교롭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엔비디아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의 나는 가장 높은 비중을 좀 실은 ETF를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품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근데 부장님, 엔비디아를 제일 많이 담고 있는데 수익률은 왜 5등이에요? 일단은 미국 쪽에 엔비디아 최근 6월 이제 추세를 보면은 브로드컴 같은 종목들이 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안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 반도체 쪽이 최근엔 좋았고요. 코세프 글로벌 AI 쪽은 글로벌이다 보니까 이제 뭐 한국도 들어가 있고 유럽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유럽 증시 조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을 해서 5위에 있지만 크게 차이는 안 나는 부분. 결국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코세프 글로벌 AI 반도체 저 고객이 아무래도 이거 좀 조정이 깊어질 것 같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해서 이제 그냥 이렇게 빠져나오셨어요. 매도를 하셨어요. 그럼 어차피 결국 또 키움자산운용에서도 그 관련 종목 파는 거 맞죠? 결국 매도하시면 종목들을 또 비중에 맞게 매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 패시브형 상품입니다. 패시브형 상품이니까. 그러니 결국 종목 잘 구성해 놓으시고 고객들이 사달라면 사주는 거고 팔으라면 파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패시브형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작년 이맘때만 해도 100조였던 시장이 150조. 일하실 맛 나겠다. 네, 요즘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호황이신데. 아니 이 반도체 쪽 AI 테마, 이 AI 산업 최근에는 이제 뭐 엔비디아처럼 이게 하드웨어 쪽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제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하고 최근에 보면 뭐 브로드컴, 팔란티오테크 이쪽도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제 산업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태동기에는 이제 하드웨어 쪽이 주목을 받을 거고요. 이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고 나면은 이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실제 AI 기술들을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쪽이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월 시장을 좀 봤을 때는 AI 반도체도 좋았지만은 이 소프트웨어 쪽 관련된 주식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그리고 아마존 같은 종목들인데 상품단에서 한번 보시면은 그 신한자산운용에서 5월 달에 소울 미국 AI 소프트웨어 ETF라는 상품을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관련된 상품 안에는 뭐 방금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알파벳, 오라클 같은 주식들이 들어가 있어서 6월달 성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앞으로 어지간한 무슨 뭐 산업 쪽에나 할 것 없이 다 AI가 막 붙을 것 같은데 우선 제약 바이오 이쪽도 보면 AI하고의 접목 가능성이 상당히 뭐 높은 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실제 또 키움에서도 최근에 이 의료 AI ETF 상장한 것 같던데요. 상장 이후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방송 기다리면서 방송 지켜봤는데 의료 AI 종목들이 주가 흐름이 좋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와서 상당히 좀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지난달 방송에 출연했을 때 공교롭게 이제 그날 상장한 종목인데요. 코세프 의료 AI ETF인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신약 개발 그리고 질병 진단 쪽을 하고 있는 AI 의료 기업들을 집중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루닙, 뷰노, 뭐 보로노이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 또 JLK 같은 종목들까지 편입이 되어 있는 상품인데 사실 이제 상장한 지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수익률이 뭐 이렇다 할 큰 폭의 상승을 기록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 의료 AI라는 산업 자체가 지금 이제 산업 태동기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앵커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AI 기술이 실제 산업의 종목이 돼서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이나 매출의 기록을 매출의 상승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의 여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료 쪽은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더욱이 이제 루닛이나 뷰노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지금 미국 FDA 승인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금 집중적으로 좀 관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거 AI 산업 자체가 사실 전력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보니까 왜 국내 증시에서도 뭐 전력 전선 관련주들 테마주로 많이 움직이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전력이 좀 부족할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투자 기회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바와 같이 AI가 지금 전기 먹는 하마라는 예, 표현을 예. 쓰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AI 이전과 이후가 전력량의 2배 이상을 차지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만큼 전력 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건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력 인프라 자체가 지금 깔아놓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1900년대 후반, 중후반에 깔아놓은 인프라이다 보니까 이런 고효율, 고전압을 활용을 못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인프라 주식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단에서 저희가 ETF 종목단에서 접근을 해보면 일단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이제 NH 아무디 자산운용이죠. 하나로 캐펙스 설비투자 아이셀렉트 ETF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주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뭐 전기전자 기계 관련된 주식들을 담고 있는데 최근에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LS 두산 밥캣과 같은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을 담고 있는 ETF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덱스 미국 S&P 500 유틸리티 ETF가 이제 전기, 가스, 수도시설과 같은 이런 인프라 쪽에 투자하는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전력 반도체 쪽인데 사실 최근에 이제 전력의 송전 문제나 부족 문제도 있지만은 전력 효율화 ESS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을 효율적으로 전송하고 분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전력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저희 키움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세프 글로벌 전력 반도체 ETF가 최근에는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마지막 질문으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부장님 어떻게 고객들한테 대응하시나 싶어서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진짜 넌더리 난다. 국장 정리하고 미국 갈란다. 이런 고객분들한테는 어떻게 그거 조언을 주십니까? 네, 이제 공식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버전으로 말씀 주세요. 두 가지 버전. 일단 오피셜한. 네. 어쨌든 지금 지수가 이제 2,800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은 굉장히 또 박스피를 벗어난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도주들에 대한 투자는 아직까지 유효하다. 주도 테마에 대한 투자는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제 대표 지수 투자를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이제 연금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연금 투자는 이제 굉장히 장기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좀 스윙이 큰 테마 투자는 아무래도 좀 부적합하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표 지수형들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기업들보다는 미국 기업들이 수익성이 높다 보니까 미국의 대표 지수를 투자하시는 거를 코어로 가지고 가시고 나머지 이제 국내 테마형들 가운데 이제 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들을 좀 투자를 하셔라는 부분들을 오피셜리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사석에서 어떤 말씀을? 네. 사석에서 말씀드리는 거 이제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혼날 것 같은데요. 저도 최근에는 이제 연금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사실 미국으로 좀 많이 옮기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 자체가 사실 이제 워낙 변동성도 크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업종 순환매도 빠르다 보니까 이걸 사실 저희가 예측해서 들어가서 수익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좀 마음 편한 투자를 좀 추구하다 보니까 미국 주식, 그러니까 요즘에 그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순매수만 보더라도요. 네네. 최근에 증시가 올라왔을 때 저희는 이제 2,800을 뚫었으니까 국내 주식형이 좀 유입이 될까 했는데 다 매도를 하시고 오히려 팔죠. 인버스를 예. 많이 사시고 예. 미국형을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엔 물려도 미국에 물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라고 물려도 저는, 미국에서 예, 물리자.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상품들도 사실은 이제 ETF 시장에서도 미국 주식형 상품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예. 솔직하게 말씀 주셨네요. 네. 네, 부장님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